인간관계의 비밀을 들려주는 인생 수업.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한다. 우정 어린 사귐은 지식의 학교이며 즐거움을 주는 가르침의 길이다. 당신의 벗을 스승으로 삼아 배움의 유익함과 즐거움을 모두 누리도록 하라. 통찰력을 갖춘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그들과 미라는 것에서 찬사를 얻고 그들과 듣는 것에서 유용한 것들을 수확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접근하는 것은 흔히 우리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 한 수도 높은 방식이 있다. 주의 깊은 사람은 지혜로운 이들의 집을 자주 방문한다. 우리 주위에는 지혜로운 명성을 떨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자체가 비범한 사례들과 교류, 위에단 예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동시에 그들을 둘러싼 무리들 또한 훌륭한 각종 지혜를 전달하는 격조 높은 학문이 전당을 형성하고 있다. 당신에게 종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도금장이가 아니라 숭배자다. 현명한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감사함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느낀다. 사람들을 희망의 밧줄로 묶는 것은 왕궁 사람들의 방식이고 사람들이 감사에 만족하는 것은 농부들의 방식이다. 부자는 전자보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더 쉽게 지워진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의무감으로 정중하기보다는 차라리 종속되기를 더 바란다. 갈증을 푼 사람은 곧바로 샘에서 등을 돌리고 황금 접시에 담겨있던 오렌지는 과즙을 다 짜내고 나면 시궁창에 버려지는 법이다. 종속이 끝나면 호의적인 태도도 곧바로 없어지고 이와 함께 존경심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사람들이 희망을 유지하도록 하되 결코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마라. 그보다는 심지어 왕관을 쓴 군주에게조차도 그 종속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불가피하게 어우지도록 만들라. 그러나 이것도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리 되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숨기게 되고 결국 당신이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또 자신의 이익만 챙기느라 다른 사람에게 불치에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된다. 상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열쇠를 찾아내라. 상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열쇠를 찾아내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는 기술이다. 여기에는 확고부동함보다는 유연한 수완이 필요하다. 상대방에 따라서 각각 어느 지점에서 근접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자기만의 고유한 성향이 없는 사람은 없으며 그에 따라 취향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모두가 자기만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 혹자는 명예를 섬기고 혹자는 눈앞의 이익을 섬기며 대부분은 쾌락을 추구한다. 개개인의 이러한 우상을 파악해 이를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기술의 핵심이다. 개개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그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는 열쇠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 사람의 마음속 가장 근본적인 충동을 염탐하라. 그 충동은 그의 본성 중에서 가장 저열한 것이다. 이 세상에는 좋은 성향보다는 나쁜 성향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제 우선 그의 마음을 주무른 뒤에 한마디 말을 통해 자극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주라. 그러면 틀림없이 그의 자유의지가 당신의 손바닥 안에 녹아들리라. 거절할 줄 알되 곧바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거절할 줄 아는 것은 승낙할 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 무엇보다 권력을 가진 자는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거절의 방법도 다양하다. 한 사람의 아니어는 많은 다른 사람의 예보다 더 높이 평가된다. 왜냐하면 금빛 찬란한 거절이 무미건조하기 그지없는 승낙보다 더 많은 것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거절을 언제나 입에 달고 다니면서 다른 이의 모든 것을 망쳐놓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에겐 거절이 언제나 최고의 원칙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모든 것을 망쳐놓았기 때문이다. 그 무엇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쳐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간청하는 사람이 점차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게 하라. 또한 그 무엇도 결코 완전히 송두리째 거절해서도 안 된다. 그리 되면 그 사람은 당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겠다고 나설 것이다. 거절의 쓴맛에 달콤함을 가미해주는 약간의 희망을 언제나 조금은 남겨두라. 마지막으로 호의가 사라져버린 빈 공간을 정중함으로 메우라. 승낙하나 거절의 말은 빨리 하되 언제나 오랜 생각을 거친 후에 하라.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구별해. 행복한 사람은 곁에 두고 불행한 사람은 멀리하라. 불행은 대개 어리석음에 대한 벌이며 그에 가담하는 사람에게 가장 심하게 전염되는 질병이다. 아무리 작은 재앙에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 뒤에는 언제나 더 커다란 다른 많은 재앙이 남몰래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 섬세한 기술은 카드놀이를 할 때 제대로 진가를 발휘한다.
이번에 이긴 색상의 가장 작은 카드가 조금 전에 이겼다. 색상의 가장 커다란 카드보다 더 중요하다. 미심쩍을 경우에는 살을 깊은 사람은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들을 곁에 둔다. 이 사람들은 일찌감치, 아니 늦게라도 행운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적응할 줄 알아야 한다. 학식 있는 사람에게는 학식을 갖춰서, 성스러운 사람에게는 성스러움을 갖춰서 대하라. 이는 모두를 얻을 수 있는 위대한 기술이다. 일치감을 보이면 호의를 얻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기분을 관찰하고 거기에 맞춰 자신을 그때그때 조율하라. 진지함에도, 표현함에도 정치적인 변화를 보임으로써 모두를 사로잡아라. 다른 이에게 의존해야 하는 사람에겐 이런 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기술을 노련하게 다루는 데에는 많은 재능이 필요하다. 지식과 취미가 다양한 사람에겐 이것이 별로 힘들지 않다. 적과 부딪히기만 하지 말고 적마저도 이용하라. 모든 것은 직접 다루어보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칼날은 만지지 마라. 다칠 것이다. 대신에 칼집을 잡아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편을 부추긴다.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가 친구에게는 받는 도움보다 더 많은 도움을 적을 이용해 받을 줄 안다. 지혜로운 자는 남의 원망에서 귀감을 배운다. 이는 호의보다 더 충실하다. 그를 통해 누가 자신의 잘못을 험담하지 못하게 예방하거나 이를 개선한다. 적수와의 경쟁과 악의가 늘 이웃처럼 곁에 있다면 조심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다. 사람들과의 교제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몸가짐과 취미를 함께 나누고 기질과 심지어 정신까지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명민한 자는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가까이 하려고 한다. 이러한 삭힘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눌 때에도 무리 없이 친근한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다른 사람에게 맞춰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실용적이다. 대립되는 것들의 상호작용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유지시켜준다. 또 육체적인 조화에서 약이 되는 것은 도덕적인 조화에 더 많은 것을 가져온다. 친구와 종복을 선택할 때에는 이러한 지혜를 염두에 두라. 대립되는 것이 결합될 때 분별 있는 중용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소인이 되는 것을 가급적이면 피하라. 모든 것을 범죄로 낙인 찍는 음울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열정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기질이 그들을 그렇게 몰아든다. 그들은 모든 이들에 대해, 모든 이들이 행했고 앞으로 행하게 될 모든 것에 대해 저주의 판결을 내린다. 이것은 잔혹하고도 비열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돌조각을 보고 대들보라 칭하는 과정으로 비난을 일삼으며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을 찔러댄다. 낙원을 노예선으로 바꿔버리고 싶어하는 교도소장 같은 사람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 여기에 열정까지 더해지면 모든 것은 극단에 몰린다. 그러나 고귀한 마음의 소유자는 대단한 잘못이 아니라며 과실을 눈감아 줌으로써 모든 것을 용서할 줄 안다. 친구를 얻으려면 자신을 친구로 만들어라. 친구는 제2의 삶이다. 모든 친구는 좋은 법이며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어떤 친구도 또 다른 친구만큼 가치가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를 친구로 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여기에는 호의의 표시보다 더 강력한 마술은 없다.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우리가 얻는 것의 대부분, 우리가 얻는 것 가운데 최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살거나 아니면 적들 사이에서 살아야 한다. 매일 친구들, 정확한 친구보다는 호의적인 친구를 얻으려고 노력하라. 나중에 그들 가운데 몇 명은 선택의 시험에 통과해 당신의 신뢰자로 남게 될 것이다. 사랑과 호의를 획득하되 그것을 이용하지는 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면 대중의 호의를 얻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만을 맹신하고 다른 사람의 호의를 등한시한다. 오직 경험 있는 자만이 호의의 도움 없이 이를 이루는 길이 멀고도 먼 것임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을 때 쉬워지고 완전해진다. 언제나 용기, 솔직함, 확식 그리고 지혜와 같은 훌륭한 속성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타고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호의는 당신의 추한 잘못을 절대로 보지 않는다. 그것을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호의는 서로의 동질성에서 생겨나며 대개는 기지, 민족, 친척, 조국, 관직과 같은 물질적인 것에서 생겨난다. 그러나 정신적인 동질성에서 비롯되는 화합이 더 높은 것이다. 그것은 재능, 책임, 명성, 공적 같은 데에서 생겨난다. 어려움은 다만 호의를 얻는 것에 있다. 호의를 지켜내기는 수없다. 그러나 호의를 획득하되 그것을 절대 이용하지는 마라. 불운의 시기에 우정을 쌓고 은혜를 베풀라. 겨울에 대비해 여름에 좀 더 유용한 것들을 창고에 저장해 두는 것은 훌륭한 대비책이다. 행운의 시기에는 호의를 얻기 쉬우며 우정도 넘쳐 흐른다. 불운의 시기에 대비해 그 호의와 우정들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 불운의 시기에는 행운이 매우 귀중하고 모든 일에서 아쉬운 법이다.
그러니 우정을 쌓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지금은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언젠가는 높게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로한 영혼의 소유자는 행운이 왔을 때 친구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친구를 모르면 불운할 때에는 그 친구들이 그들을 알지 못할 것이다. 호의를 얻고 싶다면 절대로 경쟁자가 되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은 어떠한 것이든 모두 우리의 명성을 해친다. 경쟁자도 곧바로 우리를 비방하고 누르려 하기 때문이다. 공정하게 전쟁을 치르는 자는 별로 없다. 경쟁자는 전에는 관대히 봐서 넘긴 결정까지 들추어낸다. 많은 사람들이 명성을 누리는 건 경쟁자가 생기기 전까지이다. 경쟁이 격화되면 오래전에 말라 죽은 욕설이 되살아나고 묻혔던 악취가 다시 풍긴다. 경쟁은 공공연한 중상모락으로 고조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그리고 종종, 아니 대개는 무기를 내려놓는 것으로 목적에 다다르지는 못한다. 적어도 그러한 무기를 통해 적들은 복수라는 저열한 만족을 추구하며 그로써 치욕스러운 과거의 사건들에게 공기 중에 먼지라도 떨어뜨리게 만든다. 언제나 호에 있는 자들은 평화로웠고 명망과 명성이 있는 자들은 호의적이었다. 지인들의 결점에 반드시 익숙해져야 한다. 지인들의 결점에 익숙해져라. 그들의 끔찍한 얼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들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면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끔찍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추한 얼굴에 점차 익숙해지듯 그들의 성격에도 적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야만 아주 무서운 일이 닥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물론 처음에는 경악할 것이다. 그러나 점차 혐오스러움은 사라질 것이며 신중하게 생각하면 불쾌함을 미리 막거나 견뎌낼 수도 있을 것이다. 명예심과 의무감을 가진 사람들과만 교제하라. 그런 사람들과는 서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그들이 가진 명예심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최고의 보증 수표다.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못할 때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명예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무도한 자와의 교제는 절대로 안전하지 못하다. 그들은 정직함에 대해 아무런 의무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과는 진정한 우정도 맺을 수 없다.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우정은 무시한다. 명예심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의 바르다는 평파를 사람들에게 얻어야 한다. 호감을 얻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예의는 교양의 중요한 일부이고 모든 이의 총애를 받게 해주는 마술이다. 그와 반대로 무례는 혐오감을 주고 상스러움에서 비롯된 무례는 경멸을 낳는다. 예의는 언제나 모자라는 것보다는 지나친 것이 낫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보이기 위해선 정중해야 한다. 정중함에는 많은 것이 들어가지 않지만 많은 것이 돌아온다. 다른 이를 존경하는 자는 존경받는다. 예의와 명예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예의와 명예를 보이는 사람에게 예의와 명예가 머문다.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미움을 사지 마라. 많은 이들은 이유나 근거도 없이 제멋대로 미움을 품는다. 그들의 악감정은 우리의 호의를 앞지른다. 본능적인 미움의 감정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데 강력하고 빠르게 작용한다. 본능적인 열정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취할 때보다 더욱 강력하고 더욱 빠르게 어떤 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악의 일을 하려고까지 한다. 그건 그들이 권태감을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악행으로 인해 흥분을 느끼기 때문이다. 미움이 한번 뿌리를 내리면 나쁜 평판처럼 그 미움도 근절하기 어렵다. 불손한 자는 혐오감을 불러오고 고소를 일삼는 자는 불쾌감을 주며 별난 사람은 무시를 당한다. 그러니 존경을 얻으려면 남을 존경하고 존중받는 것을 소중히 여겨라. 재능이 많을수록 잘난 척하지 마라. 그런 일이야말로 가장 저열하고 볼품없는 짓이다. 잘난 척은 다른 이들에게 역겨움을 가져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잘난 척하는 것을 신중하게 들어줘야 하는 순교자로서 하나하나 주목해줘야 하는 고문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뛰어난 재능은 잘난 척으로 인해 그 공로가 사그라진다.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고 인위적인 기술로 강요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어느 곳에서나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것이 더 호감을 받는다. 자신이 가진 장점들을 잘난 척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욱 낯설게 느껴진다. 일을 잘 처리할수록 그에 들인 노고를 감춰야 한다. 그래야 그 완전성이 천성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잘난 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잘난 척하지 않음을 잘난 척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알게 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장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다른 이가 그것에 주목할 것이다. 완전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두 배로 위대해진다. 그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 찬사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자리에서 물러나서도 다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들에게 커다란 호의를 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물러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온적인 반응은 일상적이다.
그러나 일반인의 총애를 받는 길은 존재한다. 가장 확실한 길은 자신의 직무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마음을 끄는 것도 효과가 크다. 이런 것들을 통해 자신의 장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되게 해. 우리가 직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임을 보여줄 수 있다. 자신의 업무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업무를 통해 영광스럽게 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후임자들이 열등해서 우리가 돋보이는 것이라면 이는 명성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게 된 것이 아니라 후임자들이 미움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혼자 현명하기보다는 모두와 함께 바보가 되어라. 혼자 현명하기보다는 모두와 함께 바보가 되는 편이 낫다. 정략적인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 모두가 바보라면 아무도 그 누군가보다 더 못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명한 자가 단 한 명 있다면 그가 바보로 간주될 것이다. 그렇기에 흐름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무지한 자들과 지혜를 가장하는 자들 사이에는 때로 위대한 현자가 섞여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지하다. 홀로 살려면 신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짐승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앞서의 격언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홀로 바보가 되기보다는 모두 함께 신중해져라. 망상 속에서 홀로 독창성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울 사람과는 절대 어울리지 마라. 당신의 위에 있거나 당신의 아래에 서 있음으로써 당신에게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 장점이 더 많은 자가 더 큰 존경을 받는다. 다른 이가 주연을 맡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조연을 맡게 되어 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은 남겨두라. 밤하늘의 달은 오직 별들 사이에 있을 때에만 빛이 난다. 태양이 뜨면 달은 나타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을 그늘로 가릴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당신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과 사귀라. 그런 식으로 파불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신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눈에 띄게 했다. 수행하는 시녀들을 못생긴 이들로 고르고 그들에게 추한 옷을 입게 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위험에 빠지거나 자신의 명성을 희생하면서 그들에게 영예를 주지도 마라. 아직 일이 진행 중에 있다면 탁월한 자와 어울려라. 그러나 이미 성공했다면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좀처럼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마라.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에 때로는 다른 이의 생각이 필요하다. 그 누구의 생각도 듣지 않으려는 사람은 치유불능의 어리석은 자다. 제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우정 어린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것에 마음의 문을 닫아 부자할 길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멀어지려고만 하기에 파멸로 치닫는다. 아무리 탁월한 자라도 우정에는 문을 열어야 한다. 벗이라면 아무런 주저없이 충고하고 비난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위가 주어질 때 벗은 당신에게 만족할 것이며 당신의 충실함과 분별 있음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쉽게 배려와 신뢰를 주지는 마라. 우리의 은밀한 내면에는 충실한 거울이 있어. 옳은 것을 가리키고 오류에서 구해주는 믿을 만한 자를 구분해 그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쉽게 믿지도 말고 쉽게 사랑하지도 마라. 정신의 성숙함은 서서히 굳어가는 믿음에서 나타난다. 거짓은 매우 범속하고 믿음은 매우 비범하다. 쉽게 휩쓸리는 자는 나중에 창피를 당한다. 상대방의 말에 의심을 품더라도 이를 알게 하지 마라. 말하는 자를 당장 사기꾼이나 사기당한 자로 모는 것은 정중하지 못하며 수치심을 안겨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장 최악의 행위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바로 거짓말쟁이로 모는 일이다.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모두가 재앙을 겪는다. 이야기를 들을 때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말하는 자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라. 의심하지 않음을 보이는 방식 중엔 쉽게 호의를 보여주는 것도 있다. 그러면 말에서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친구는 스스로 선택하라. 당신의 분별력 시험을 거치고 행운과 불행의 교차 속에서 여전히 친구로 남아있는 사람만이 당신의 친구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친구를 선택할 때에는 당신의 취향만이 아닌 통찰에 근거해야 한다. 물론 당신의 취향이 다행히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면 좋지만 어찌되었든 최소한의 주의는 기울여야 한다. 어떤 친구들은 넉살 좋은 성격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온다. 사람은 그가 사귀는 친구에 따라 평가된다. 현명한 자와 무지한 자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끌리더라도 그것이 곧 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그와 나누는 대화로 인한 잠깐의 즐거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한 우정과 진실하지 못한 우정이 있다. 진실한 우정은 훌륭한 생각과 행동의 결실이며 흥겨운 것이다. 이런 친구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운에 맡긴다. 친구 한 명의 건실한 통찰은 다른 많은 이의 호의보다 더 쓸모가 있다. 그러니 친구의 선택은 우연에 맡기지 말고 당신 스스로 하라.
현명한 자는 불쾌한 일을 피할 줄 알지만 어리석은 친구는 불쾌한 일을 가져온다. 또한 친구를 잃지 않으려면 친구들에게 지나친 행운을 기대하지도 마라.